제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아파트들을 하나씩 보면서 가격도 보고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입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7억보다는 훨씬 높아야겠죠, 가격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지분이 엄청 커요. 거의 한 세대당 20평이 넘습니다. 25평. 지금 들어가시기엔 좀 애매해요. 89년식 아파트에 32년 차니까 이미 재건축 연을 지났죠. 근데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 아파트들은 무조건 이 지하철과의 접근성으로 보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역 파헤치기 2편인데 1편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저번 시간에 월드컵 경기장역이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구간과 인동선, 인덕원 동탄선이 환승을 하게 되는, 교차하면서 환승하게 되는 유일한 환승역이다. 즉 지하철이 하나도 없던 우만동 쪽에 지하철 무려 2개가, 그것도 그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신분당선, 엄청나게 좋은 노선이죠. 이렇게 2개의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다 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드린 말씀이. 그리고 어느 아파트들을 보면 좋은지까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아파트들을 하나씩 보면서 가격도 보고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호매실 쪽이 아파트가 33평 기준 7억 3천, 6억 6천 이 정도 하죠. 한 7억 정도 합니다. 그럼 다시 월드컵 경기장으로 와서, 월드컵 경기장은 호매실에 비해서 강남이나 판교를 가는 접근성이 한 10분 이상 빠르고 인동선까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입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7억보다는 훨씬 높아야겠죠, 가격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한 8억에서 9억 사이로 봅니다. 월드컵 경기장역 역세권에 한해서요. 가장 먼저 현대아파트부터 볼까요? 우만 현대아파트. 우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거의 다 진행이 돼서 8억 가까이 해요. 31평이. 이쪽은 대형 평수고 더 중요한 거는 대지분이 엄청 커요. 거의 한 세대당 20평이 넘습니다. 25평. 31평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면 재건축 시 33평이나 34평 정도의 아파트를 그대로 한 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라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거의 2배가 올랐죠. 2018년에 비해서. 지금 8억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만 현대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8억이라서 먹을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에 이 단지가 수원의 전체적인 집값이 지금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한 8.5억이나 9억까지가 한계일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우만 주공이 훨씬 매력적이죠. 평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시면은 2억 6천부터 5억 6천까지 대지 지분에 따라서 이게 쭉 나뉘는 거예요. 대지 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은 꽤 나올 거예요. 추가 분담금을 그렇다고 4억 5억씩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용적률도 많이 줄 것 같아요. 용적률도 많이 주고 좀 빽빽하게 모아 짓고 하면 추가 분담금 한 2억 이내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가치로 보면 우만주공 1, 2단지가 현대보다 이제 괜찮아졌죠. 왜냐면 현대가 너무 올라서 대지 지분은 넓고 사업이 많이 진행됐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우만주공 1, 2단지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재건축 단지 2개를 봤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이건 동수원 월드메리디앙이라고 있는데 약간 준신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2004년식이에요. 이거는 여기도 최근에 이제 신분당선 예타가 12월 달에 통과가 되면서 확 올랐어요. 그 전까지 징그럽게 안 오르다가 계속 진짜 오랜 기간 동안 한 4억 정도에서 35평 기준 4억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가 12월 달에 신분당선 예타 통과되면서 확 올라가지고 지금 갑자기 6억 거래가 지금 2건 있죠. 지금 들어가시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사실 실거주하기에는 이 신축 다 생겨도 여기가 제일 좋을지도 몰라요.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동강도 넓고 조망 좋고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예요. 2004년에 지었다고 하기에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2004년식이라는 거 제 생각에는 지금 6억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바로 지하철역, 요게 지하철역인데 지하철역 바로 앞에 딱 보시면 요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요건 풍리아파트라고 89년식 아파트에 32년 차니까 이미 재건축 연을 지났죠. 근데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만주공 1, 2단지는 89년 차인데 구역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안 됐을까요? 여기는 신기하게도 고도 제한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6층까지밖에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이 규정상 불가능해요. 사업성은 있느냐? 예,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 117%죠. 용적률 같은 걸 봤을 때는 무조건 재건축할 수 있고, 재건축을 했을 때 입지상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 전체 월드컵 경기장역 근처 모든 아파트 중에 가장 초대박을 칠 수 있는 입지에 있는데, 그 고도 제한이 왜 있냐? 수원 화성 창룡문이 이쪽에 있죠. 보시면은 이 거리가 5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00m 내에는 6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엄청난 기회가 있는 곳이에요. 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재건축을 하면 10억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 3억 정도 하죠. 그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마 가격 상승이 최근에 한번 있어서 금방 확 또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고도 제한이 혹시 풀리는지,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수원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그런 언급을 하는 게 없는지를 좀 보시다가 그런 게 좀 해제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풍림은 그렇고요. 이제 조금 더 이쪽으로 가보시면 우만주공 4단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거리 한번 재볼까요? 지하철역까지 5분 정도 걸리죠.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29년 차니까 곧 재건축할 수 있겠네요. 용적률이랑 대지 지분이 안 나옵니다. 용적률 189고 대지 지분은 더 안 좋아요. 재건축하기엔 사업성이 없습니다. 신분당선이 그냥 한 10년 뒤에 완공돼서 개통된다고 하면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40년 차가 되죠. 그러면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진 않아요. 우만동은 끝났는데 여기부터 연무동이에요. 연무동에도 괜찮은 입지에 곧 분양을 하는 구역이 있어요. 장안 5구역이라고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요렇게. 여기가 지하철과의 거리가 은근히 가까워요. 중간쯤에서 재볼까요? 한 10분 정도 걸려요. 역세권이죠. 그리고 6월에 분양을 한다는 건 뭐예요? 2023년이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신축이 될 단지가 이 장안 5구역과 아까 말씀드렸던 우만주공, 우만현대가 있는데, 이 우만주공, 우만현대는 조금 멀죠. 지하철에서. 근데 여기 장안 5구역은 가까운 편이에요. 그럼 입지가 어디가 더 좋으냐?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 지하철 안 들어오면 아무 가치도 없는 아파트들이거든요, 다. 그렇다면 이쪽 아파트들은 무조건 이 지하철과의 접근성으로 보셔야 돼요. 이 더블 노선과 얼마나 가깝느냐로 입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들어올 신축 3구역 중에서는 장안 5구역이 10분 정도로 가깝죠. 나머지는 거의 15분, 17분 이렇게 걸려요. 좀 멀어요, 이쪽이. 여기 이 지하철 역사가 좀 생각보다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가지고 이 아래쪽이랑 거리가 좀 멉니다. 역세권이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우만현대가 8억 정도 하잖아요. 이 장안 5구역이 이쪽보다 입지가 동등하거나 더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장안 5구역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7호형이 30평짜리죠. 6억 6천 정도 총 매입가가, 우린 지금은 총 매입가만 보면 됩니다. 일단 8사형 같은 경우에는 7억 2천 이 정도 했었는데 2월 달만 해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꺾여서 6억 8천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 한 7억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죠. 33평 기준 7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우만현대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호매실이 지금 7억이잖아요. 호매실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입지에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고속도로 타기가 최적의 위치라서 자차 교통도 굉장히 좋아요. 위쪽으로 광교 저수지가 있어요. 생각에 이쪽은 33평 기준 한 9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9억 정도면은 8달구 내교역 쪽 신축이랑 비슷한 정도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호매실이 7억, 우만현대가 8억이면 이쪽이 한 9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만동 쪽이 상권이 전혀 없어요. 이쪽이 개발이 돼요. 복합문화센터, 쇼핑몰 같은 것들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이 월드컵 경기장역 근처 최대의 상권이 될 거고, 이쪽에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들은 장안 5구역, 우만주공 4단지, 풍림 이렇게 있겠죠. 상권과 역세권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도로도 잘 뚫려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은 이쪽인 것 같아요. 장안 5구역. 이쪽 들어갈 자금이 여의치 않다, 차기로 볼 수 있는 곳이 우만주공 1, 2단지. 이쪽은 아직까지 3억대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도 난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멀리 보시면서 대박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풍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단지들을 봤는데요.
총 6단지를 봤네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 중에 이렇게 3군데 정도 추천을 드리고, 가장 좀 확실한 투자처는 장안 5구역, 조금 자금이 현재 여의치 않다 하면 우만주공 1, 2단지, 그마저도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나는 좀 차후에 대박이 될 수 있는 곳을 한번 노려보겠다,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라면 풍림,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잠시 정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